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볼 건데 마지막 단원이지 정적분의 활용.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곡선과 x축 사이의 거리 어떻게 생겼을까?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x축, y축 이렇게 생겼으면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 거야. 여기가 만약 A부터 B라고 하면 X축 AB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인데 거기서 넓이를 배우면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고 가야겠지. 그래서 혹시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번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해. 자,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를 가장 쉽게 말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무조건 무조건 플러스 값은 아니라는 거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한다는 거고 정적분은 양수나 음수나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정적분을 넓이를 구할 때 이용해 줄 수 있지. 그치?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해 줄 수 있지만 둘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런 fx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해봐. 그러면 a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할 거야. 그럼 어디를 구한다는 거야? 쌤이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을 구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이 여기가 3이고 b부터 c까지는 정적분 값이 음수야. 근데 딱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부터 c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은 0이야.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넓이 S, A부터 C까지 넓이 S를 구하자면 얘는 뭐겠어? 6이겠지. 왜? 절대값을 한 것처럼 생각해줘야 되거든. 얘랑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넓이라는 개념은 정적분을 항상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서 항상 함수가 양수가 되도록 해줘서 구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셈 정리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자면 x축 그 다음에 fx 함수 fx x는 a와 x는 b 우리 여기서 했었지. x축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를 보통 s라고 하지. 그러면 정적분을 이용해줘서 구해야지. 우리가 정적분 배우는 파트니까. 만약에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정적분 해줄 때 a부터 b라고 해주는데 절대값 fx라고 하겠지. 그냥 fx라고 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절대값, 항상 모든 함수가 x축 위에 있게 하면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겠지. 다시 항상 함수를 x축 위로 올리면 정적분 값이 양수겠지. 그러니까 넓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준다는 거 잊지 않으면 되고, 그러면 예시 한번 풀어볼까?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건 뭐 쉽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0부터 1까지 요 정적분 값을 구한다고 해봐.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절대값 해도 어차피 얘는 항상 양수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구해주면 돼. 정답은 3분의 1이지. 그렇다면 음수가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 0부터 1까지 구할게. 여기가 1이면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 아니라 넓이를 구해볼게. 그럼 넓이 s를 어떻게 구하겠어?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은 정적분 값인데 절대값을 해줘야겠지 이때는. 그래서
그냥 x제곱을 넣은 거랑 사실 이거랑 넓이는 같다. 그래서 똑같이 3분의 1 x 세제곱 0일 해서 답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갈게. 자, 3번. 어떻게 될 수 있냐면 EX-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EX-2라면 Y축에 마이너스 2를 지날 거고 여기는 1,0을 지날 거고 여기가 2,2라고 해보자. 살짝.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1, 2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0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해라고 한다면 자, 얘를 x축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올리는 거나 똑같지. 그럼 마이너스 2까지 갔던 넓이 말고 2까지 갔던 걸로,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구하는 것처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원래 함수인데 이렇게 올린 빨간 부분은 얘 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부호 다 반대로 해주면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빨강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는 2x 마이너스 2니까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할 때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원래 함수인 2x-2 dx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분할해서 구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따로따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0,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하면 돼. 계산을 그냥 해보면 나중에 2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셈정리 2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만약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따로 설명을 해주도록 해볼게. 그러면 우리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3번 파트를 배울 건데 이번에는 우리는 아까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였지. 이번에는 곡선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거든. 이 경우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일 수 있는 경우가 3개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2개거든.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냥 되게 단순해. 그래서 그냥 말만 많은 거지 3개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우리는 이제 이 두 곡선을 fx, gx라고 생각을 해줄 건데 첫 번째 경우는 fx가 gx보다 큰 거. 그러니까 크다는 의미는 fx가 gx보다 좀 높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크다고 해주지. 그런데 이 gx도 뭐보다 큰 게 있는데 0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예시를 바로 그려줄게. 얘는 없다 치고 fx가 이렇게 있으면 g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fx가 gx보다 큰 거 맞고요. gx도 0보다 큰 거 맞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 이 경우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서 해볼게.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범위 a, b 사이에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디야? 여기겠지. 여기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지.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fx 함수에서 gx 함수를 빼면 돼. 다시 fx 함수에서 gx 함수를 빼면 돼.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를 해주고
fx 빼기 gx를 해주면 된다. 이게 끝이야. 그게 그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넓이가 있는 이 부분에서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를 하면 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인테그랄 해가지고. 그럼 두 번째 경우가 있어. 얘도 fx가 gx보다 커.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경우인데 fx나 아니면 gx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경우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 fx나 gx가 x축 밑으로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fx가 이렇게 있는데 gx가 밑으로 이만큼 와버려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여기, b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렇게 되겠지. 이 넓이는 음수값도 가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 넓이가 음수값을 가진다기보단 얘를 정적분하면 음수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이 경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똑같아. 그냥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단순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알아줘야 할 것은 뭐 얘가 x축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거를 따져줄 게 아니라 그냥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다 하면 얘는 공통적으로 기억을 해줘. 넓이 모양에서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해주면 된다.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면 마지막 경우가 뭐가 있냐면 fx와 gx의 대소가 뒤바뀔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바로 들면 이해할 수 있어.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어. 봐봐. 항상 여기서는 fx가 위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지. fx가 항상 위에 있어? 아니, fx가 위에 있는 경우는 여기까지밖에 없어. 여기를 C라고 해보면 C까지밖에 fx가 위에 있잖아. C 이후로는 gx가 위에 있거든. 대소가 뒤바뀐 경우지. 일단 얘가 A, B 사이에서 둘러싸인 넓이를 따지면 쌤이 빨간색으로 그린 이 부분이 둘러싸인 넓이잖아. 이 경우는 어떡하냐? 자, 여기서 이용했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 넓이 모양에서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 함수. 자, 넓이 모양에서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 함수를 하면 돼. 범위를 왠지 두 개를 나눠줘야 될 것 같지? 자, A부터 C까지는 fx가 위에 있기 때문에 fx 빼기 gx를 해주지만 플러스 C부터 B까지는 gx가 위에 있기 때문에 gx-fx를 해주는 게 방법이야. 그게 바로 A부터 B까지의 넓이라고 하자.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분할해주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 이렇게 해주는 원리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x-2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xx1,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2를 콤마가 아니지. 마이너스 1이랑 2를 지나겠네.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얘는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 1,0 지나니까 이렇게 하고 1,1도 지나니까 이렇게 해줘서 쭉 그어주면 되겠지. 자, 이게 y는 다시 여기다 깔끔하게 적자. 얘는 x 플러스 1,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이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까지겠지. 이 넓이를 구하라 하면은 원리는 어떻게? 이 넓이 파트를 봤을 때 위에 있는 함수
넓이 모양에서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함수 얘지? 얘 빼기 얘를 하면 되겠네. 근데 범위는 어떻게 돼?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지. 이 교점은 쉽게 나왔어. 마이너스 1로. 이 교점은 뭘까? 알려면 그걸 해야겠지. 등식을 넣어야겠지. 이렇게 식을 놓고 얘와 얘가 같을 때의 x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되겠지. x-2x 다 넘기면 xx1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3 여기가 3이었나봐. 3, 여기 3 넣으면 4 정도 되겠지. 그러면 넓이를 구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겠다. 그치? 근데 식은 x 플러스 1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여기 이 함수를 빼주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dx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니까 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x제곱 3x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은 3분의 32가 나와. 혼자 계산 꼭 해봐. 계산하는 연습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넘겨보면 뒤에 셈셈이가 나오거든.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할 필요 없고 선생님이 주요 부분만 뽑아서 설명해 줄게. 자, 먼저 2차 함수를 보자. 2차 함수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넓이를 구할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가 있어. 그래서 x축과 함수의 넓이를 구한다고 해봐. 여기가 a고 b고. 이 경우는 우리는 그냥 다 넓이를 구할 때 얘를 이렇게 올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잖아. 근데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여기 아까 방금에서 배웠던 게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배웠지. 이것도 그거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거든. 위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 함수 빼면 위에 있는 함수는 x축이기 때문에 얘는 y는 0이라는 식이잖아. 그래서 얘가 x제곱이라면 0 빼기 x제곱 함수를 a부터 b까지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잠깐 x제곱 라고 하면 넓이를 하면 그치 마이너스 x제곱을 해주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얘 만약에 넓이를 절대값으로 구해줬어도 이렇게 올렸어도 이거의 반대부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원리가 똑같아. 절대값을 해서 풀어주나 아니면 위에 함수 빼기 아래 함수로 해서 x축은 항상 y는 0이라는 식이니까 0 빼기 함수 해주나 이 두 개를 해주는 것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너가 편한 걸 이용해주면 되고 또 2차 함수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성을 가진다는 거 항상 대칭성을 가진다는 거를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고 여기가 5잖아? 그럼 항상 가운데가 있어. 얘 더하기 나누기 2 하면 되지. 1 플러스 5 나누기 2 한 점이 2 한가운데겠지. 그러면 3이네.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일단 이게 fx면 1부터 5까지 절대값을 씌운 게 넓이일 텐데 굳이 1부터 5까지 안 해줘도 되고 1부터 3까지 해주고 그거 곱하기 2 한 거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딱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더해서 곱하기 2를 한 것이 넓이랑 똑같다는 거. 근데 넓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해주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함수에서도 절대값이 대칭성이 나올 수 있거든. 이때 대칭성이 나오려면 일단 fx는 이런 형태여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x축에 세 점이 닿아야 한다는 거고 알파, m, 베타 이렇게 닿아야 한다는 거고 또 이 m은 알파와 베타의 딱 한 중간이어야 돼.
그래서 조건 1, 조건 2를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돼. 항상 이런 식을 가져서 x축이 3개가 나와야 되고 그 3개의 관계가 딱 가운데여야 한다는 거지.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알파부터 베타 fx라고 하면 베타까지 넓이를 구하는 식에서 그냥 알파와 m까지만 구하고 여기까지만 구하고 2배를 해줘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 경우는 왜냐하면 딱 반반반이면 넓이는 같을 거 아니야. 정적분 0 되겠지.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네, 개념 여기까지 할게요.